아주 뭐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방법. 거의 뭐 1시간 정도 훌쩍 그냥 지나가겠는데요. 그렇죠. 예, 좀. 집에서 아빠랑 둘이도 쉽게 할 수 있는 놀이겠어요. 정말 카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건 없나요? 뺄셈에 관한 그런 공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였던 것 같아요. 전교에서 1등할 자신 있는 게 맞죠. 네. 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알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이 수학자라는 직업이 따로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요, 장래 희망으로 수학자를 꿈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로봇을 만들고 조종하는 데에도 이 수학적 원리가 핵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수학의 재미를 알려주는 저희 프로그램 참 의미 있고 보람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게 자화자찬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필근 씨, 저는 제가 이 수학의 재미를 알려주는 방송을 진행한다. 네. 뭐 이런 거 상상도 못 해봤는데. 아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수학 관련 프로그램을 출연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재미도 있는데 후회가 되기도 좀 해요. 이게 이렇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으면은 좀 수학 공부를 놓지 말고 좀 꾸준히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후회하지 않고 오늘만큼은 또 한번 재미있게 열심히 또 즐기다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미리미리 참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죠. 선생님도 학부모도 함께 보면 좋을 수다학, 재미있는 수학 놀이. 자, 오늘은요 2학기 3단원 수학 놀이를 알아볼 텐데요. 이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구면이시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잃어버린 형을 찾았던 컨셉으로. 네,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투샷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예. 네, 앵글이 꽉 찰 거거든요. 네. 어쨌든 꿋꿋하게 한번 재미있게 오늘도 한번 해보시죠, 선생님. 예. 좋습니다. 네, 저까지 해서 이 남자만 지금 쓰리샷인데 어쨌든 오늘은 좀 꽉 찬 방송으로. 네. 자, 2학년 2학기 3단원입니다. 선생님,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예, 2학년 1학기 3단원에도 길이재기라는 게 있었는데 2학년 2학기 3단원에서도 이제 길이재기라는 걸 배웁니다. 네. 필근 씨 혹시 다른 선생님하고 길이재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뭐 이제 그런 거 1cm가 뭔지 뭐 이런 예. 거를 기초적인 걸 좀 배웠던 것 같고 뭐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부채 붙여가지고 맞습니다, 누가 더 멀리 가나. 네, 맞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저것도 길이재기죠. 이렇게 메뚜기 만들어가지고 점프해갖고.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메뚜기 색종이로 접어서 네. 점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는 1cm 단위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기 위해서 이제 메뚜기가 몇 cm 뛰었는지 그런 표현하는 거를 이제 배우고 어림한 걸 배웠는데 2학기 3단원에서는 1m 단위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미터를 배웠으니까 미터와 센티미터가 동시에 들어간, 같이 들어간 방법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센티미터만 나타내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의 합과차까지도 배우게 되고 1m보다 훨씬 큰 거리를 우리가 어림해 보는 활동도 배우게 됩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게 기억나는 게 사실 저희 선생님이 카드를 이렇게 응용을 굉장히 잘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죠. 길이 재는 것도 과연 그렇게 하시는지. 카드가 들어가면 좋죠. 카드 분명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해보니까 네. 카드는 어지간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2학년 2학기 3단원입니다. 어떤 놀이를 통해서 공부하면 좋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똑같네. 하나, 둘, 셋. 다르네.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고 네, 카드가 등장을 하는군요. 아주 뭐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방법, 미터와 센티미터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놀이였는데요. 뭐 말 그대로 같은 길이를 뒤집으면 가져오고 아니면 놓고 오고. 네. 네, 이거 그거 같네요. 그 오락실에서 예전에 했던 그 같은 그림끼리 짝 맞춰서 뒤집는 거 있죠. 네네네. 그거 예, 그 놀이랑 비슷한 게임입니다. 일명 메모리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센티미터처럼 하나의 단위로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단명수라고 합니다. 단명수. 그리고 미터랑 센티미터처럼 두 개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을 복명수라고 합니다. 단명수. 이 단명수와 본명수를 잘 바꿀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센티미터와 미터 개념을 더 재미있게 잘 익힐 수 있도록 만든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단어는 이 처음에 이제 가르칠 때 100cm가 1m다라는 요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것부터 접근을 잘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이 이제 100cm라는 것이 1m라는 것을 처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아직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0이라는 숫자라는 게 큰 수라고 생각을 해서 100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들이 일단은 큰 수, 즉 어려운 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쉽게 이해시키려면 이제 자연에서 많이 익혀줘야 되는데요. 생활에서 많이 익혀줘야 되는데 아이를 혹시 데리고 야외에 나가 보시면 개미 같은 경우가 있어요. 검은 개미. 예. 그게 한 1cm 정도 되고요. 그런 게 한 100마리가 일렬로 서 있으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으로 통해서 실제 1m 길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를 뭐 키울 때 맨날 그 키 재잖아요. 키 잴 때 바닥에서부터 1m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시해 주면서 아이에게 1m를 그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면요. 이렇게 뭐 230cm가 2m 30cm 요런 거를 그냥 숫자만 적을 게 아니라 뭐 2m 30은 이렇게 냉장고 그림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넣어놔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그게 실제로 이제 아이들 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냉장고가 어느 정도인지 어림잡아 그쯤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양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이런 놀이는 뭐 집에서 아빠랑 둘이도 쉽게 할 수 있는 놀이겠어요. 그렇죠. 집에서 단명수, 본명수 카드를 아이와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재본 다음에 그 길이를 재어서 이제 그 단명수, 본명수 카드를 두 장을 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책장도 재고 그렇죠. 막 눈높이도 재보고 그럼요. 뭐 손 안 닿으면 팔 안 닿으면 아빠랑 같이 그렇죠. 이렇게도 재보고 욕조 길이도 재고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 빙의해가지고 말이죠. 그럼요. 그러면은 거의 뭐 1시간 정도 훌쩍 그냥 지나가겠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면. 그 약간 이거는 좋네요. 왜냐면 평소에 아빠들은 이렇게 아이랑 놀아줄 때 한참을 막 한 것 같은데 10분 가 있고 한참을 막 한 것 같은데 아직도 1시간이 안 지났고 이렇거든요. 네. 진심이 느껴지시네요. 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거 좋아요. 이거 뭐. 실제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안에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도 이제 하나하나씩 파악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의미 있는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건을 재보고 네. 또 게임하면서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틀린 경우에 카드를 한 장을 내놓을지 두 장을 내놓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에서 함께 해보면 아이들하고 해보면 많은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항상 이 놀이를 보면 걱정하는 게 이제 놀 때는 좋은데 청소가 참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카드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카드를 다 집으면 끝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놀이가 끝나면서 청소도 끝난다는 거죠. 네. 아주 뭐 깔끔한 놀이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네. 자, 미터와 센티미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놀이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네. 이제 본명수 카드와 단명수 카드를 여러 개를 섞어 놓고요. 네. 딱 하나만 뽑습니다. 하나만 뽑습니다. 네네. 그럼 그 카드에 적혀져 있는 게 단명수일 경우에는 복면수로 표현하고 복면수일 경우에는 단명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1m 45cm를 뽑았다. 그러면은 네, 145cm 이렇게. 그렇죠. 또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상대가 말하는 길이를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바꿔서. 그러니까 한 예로 한 사람이 1m 45cm 이러면
다른 사람이 145cm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임이 있군요. 예, 예. 이렇게 또 게임이 나왔으면 어느 순간부터 수다하게 시그니처 순서가 됐잖아요. 이럴 예, 예. 때는 뭐 공격이 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들어가야 됩니다. 단명수 305. 3m 5cm. 오. 단명수 460cm. 460m. 어떻게 460m가 됩니까? 4m 60cm.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제가 매번 승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근데 참, 예, 다음부터는 그 게임을 할 거면은, 예, 미리 사전에, 예,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요. 공이 들어간 부분이 사실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이들도 공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전에 이거 305cm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아이들 같은 경우는 350cm로 보통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0이 들어가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르쳐 주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자꾸 단명수와 복명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수학놀이가 어쩌면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근데 우리 선생님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짝 찾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예, 예. 네, 덧셈식 카드랑 뺄셈식 카드 붙여놓고 선생님이 시작하면 이제 덧셈식 카드 한 장 고르고 그거랑 관련 있는 이제 뺄셈식 카드도 골라서 가운데로 옮기는. 그렇죠. 네, 그런 놀이 활용해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기억하시다니. 저기서 일 많이 합니다. 예. 요새 자꾸 준비를 많이 해오시길래.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만약에 1m 45cm 카드를 옮겼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145cm 카드를 이렇게 같이 가운데로 옮기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선생님 그 앞서서 왜 그 길이로 그 덧셈 뺄셈도 익힌다고 그런 걸 들었었는데 그것도 이런 카드 옮기기 놀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이제 한번 준비했는데 잠깐만 준비를. 이제 보시겠습니까? 네. 예. 자, 여기에 보시면 한번 이것 좀 네네네.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1m 35cm 더하기 1m 20cm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의 답이 밑에 있어요. 2m 55cm. 네. 그래서 얘를 왼쪽에 놓고 얘를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뺄셈 같은 경우에도 얘를 왼쪽에 얘를 오른쪽에 붙이거나 뭐 그거는 왼쪽 오른쪽은 바꾸셔도 되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관련식을 찾아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모둠 활동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걱정은 뭐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거 뭐 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 일일이 이 카드 만드는 것도 참 일이겠다. 혼자서 앉아가지고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번엔 2m 35cm 빼기 1m 12cm 이거를 만드는 것도 참 복잡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자녀를 키우기가 상당히 요즘 부모님들 참 힘드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방법, 좀 약간 그래도 쉬운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굳이 카드를 만들지 않고 아이 키우는 집에는 거의 다 있는 게 뭐냐면 한 자릿수 카드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한 자릿수. 한 자릿수 카드로 근데 뭐 235cm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카드를 총 3장을 뒤집습니다. 네, 3장. 네. 그래서 나오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세 자릿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자릿수를 가지고 단명수, 병명수로 각각 표현해 보이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3, 4, 5를 뽑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은 수로 만들면 345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뭐 345cm, 뭐 혹은 그렇죠. 3m 45cm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맞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제가 지금 만약에 2학년이면은 길이재기 전교에서 1등할 자신 있는데 말이죠. 네. 역시 카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때까지 카드 얘기만 계속 하고 계세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카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건 없나요? 그러니까 미터와 그 센티미터 개념을 가르칠 때는 네. 카드를 활용하는 게 아주 매우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 후에 센티미터를 어림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카드 말고 실물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불현듯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네. 카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요? 우리 프로그램에 카드 못지않게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주사위. 그렇죠. 주사위를 그러면 3번 던져서 그렇죠. 그걸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 저기 카드 3개 뽑아서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아이,
놀이의 어떤 수단과 도구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카드가 주사위로 바뀐 건데 그러면 카드 없는 집은 이거 제 숫자 놀이를 못 한단 말입니까? 네. 예?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럼요. 주사위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하나를 3번 던졌다고 했는데 주사위 3개를 써도 돼요. 특히 요즘 주사위는 알록달록한 주사위들이 많아서 네. 그거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로 정해서 굴려도요.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MC님이 자꾸 나왔던 거 이렇게 돌려서 쓰실 거면 저도 하나 좀 이렇게 돌려보자면 예, 예. 이게 저희 계속 나오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던지기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던지기 시리즈 뭐 관역에 던지기, 아하. 실내화 던지기 이런 것도 한 3번 던져가지고 세 자릿수 만들어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거의 역시 수학에 자주 나오시니까 이제 네. 수학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아시게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다양하고 훌륭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요. 네.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해가지고 놀이를 같이 하면 상당히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길이재기 또한 이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로 아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 정말 팍팍 와닿는데요. 2학년 2학기 3단원 길이재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학놀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길이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뽑은 길이 카드는 와, 1m 12cm다. 2m보다 조금 더 멀리 던지면 되겠어. 1m와 2m 사이 던지면 되겠네. 준비 시작. 와, 146cm네. 몇 센티미터예요? 46cm야. 1모듬은 몇 센티미터 차이가 날까요? 34cm요. 2모듬은 몇 센티미터 차이가 날까요? 70cm요. 2모듬은 70cm 차이가 납니다. 1모듬이 1점을 얻어서 이번 판은 1모듬의 승리입니다. 야, 이게 선생님이 얘기한 거리만큼 누가 더 지우개를 정확하게 던지느냐. 네. 저희가 사실 제가 손 자세를 좀 잘못했습니다만 이게 동전으로 이걸 저희가 동전으로 많이 했었고 이렇게 탁 튕겨가지고 네. 뭐 사실 지우개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고 좀 재밌습니다. 네. 예, 예. 일단 먼저 축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카드를 안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드디어 카드가 아닌 다른 그렇죠, 소리가 나왔어요. 이제.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길이재기 이번 단원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네. 뭐냐면 어림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거리나 길이를 감각을 통해서 이제 어림하는 건데 네. 이런 활동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공이나 아니면 콩주머니, 병뚜껑, 제기, 장기알 모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를 제시했지만 각 팀별로 이제 수를 직접 뽑아도 돼요. 그래서 그 의논에서 그 길이만큼 던지는 걸로 변형해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멀리 보내기 놀이는 안 됩니까? 멀리 제가 힘이 좀 좋거든요. 예. 제가 30m 날립니다. 제가. 예. 근데 이제 끝까지 날리는. 이 놀이의 핵심은 거리가 얼마나 될지 어림하는 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힘 자랑하는 놀이가 아니라 점을 이제 필근 씨도 아셔야 되고 엄마 아빠도 꼭 잘 알고 이 놀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겠다 또는 엄마 아빠가 던지는 것과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애랑 놀 때 쓸데없이 힘 자랑하지 마라라는 교훈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 실제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얘기한 거리와 내가 던진 거리의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뺄셈에 관한 그런 공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2m 30cm라고 해도 아이들이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던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유, 당연하죠. 네. 아이들은 이게 자기가 생각한 거리만큼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영상 속에서 이제 선이 표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1m, 2m, 3m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도 놀이 전에 아이와 함께 이제 직접 선을
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뭐 발을 가지고든 몸을 가지고든 어떻게든 1m를 한번 선을 표시하고 연습 경기를 많이 해서 그 2m와 3m 사이에 2m 30cm가 어느 정도인지 네네. 그거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요. 가혹하지 않게 하려면 한 번 더, 와,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더. 줘도 되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친구랑 비슷한 거리에 지우개를 이렇게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 막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인데 줄자로 재다가 지우개를 떨어뜨렸어. 아니 지우개가 아니면 막 앞으로 많이 굴러갔어. 이러면은 이거 바로 싸움 나거든요. 이거. 아, 그렇죠. 예, 뭐 그 자리가 맞네 아니네 더 뒤로 놔야 되네. 네가 뭔데 이걸 갖고 왈가왈부하네. 네가 건드렸잖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실제 학교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우개를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 조금 감점을 주는 감점.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10cm 감점 이런 식으로 아이와 규칙을 정해주면 아이가 지우개를 안 건드리려고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겠네요. 마치 그 저희가 당구 칠 때 잘못 건드리면 네. 예, 예. 근데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자, 2m를 던지기로 했는데 던지다 보니까 잘못했어. 누가 봐도 너무 4m야. 이 놀이를 하고 싶은 의욕이 확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약간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 게 학교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우개라는 게 또 굴러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멀리 던졌네, 얼마쯤 될까 예상해보고 해서 비슷하게 맞히면 그 상황에 따라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아, 또 점수를 주고. 예, 그렇죠. 네. 아까 전에 이제 정해져 있는 그 길이를 따라서 던질 수도 있지만 네. 던져놓고 저거 얼마큼 되겠네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놀이로 바꿔주면 아이의 의욕을 꺾을 일도 없고 길이를 어림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네네네. 혹시 잘못 던졌을 때를 대비해서 위치마다 그 거리를 계속 다 생각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 감각이 점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참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이렇게 다 임기응변으로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지 참 네. 달인인 것 같아요. 달인. 길이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또 다른 재밌는 놀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제 뭐 가장 쉬운 걸로 이제 보면, 그러니까 냉장고를 앞서서 직접 재고 단명수, 복명수 표현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길이 재기 전에 딱 얼마 정도 될까? 이제 미리 어림해 보고 함께 재보는 활동으로 비슷하게 맞힌 사람이 이깁니다. 네. 그 후 232cm, 2m 32cm, 약 2m 30cm처럼 다양하게 읽기 표현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한테 우리 집 냉장고 아빠가 볼 때는 글쎄 230cm일 것 같은데. 아니야 300cm야. 이러면서 둘이서. 예, 그렇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배웠잖아요. 약. 네. 그러니까 숫자 앞에 약을 붙여서 약 230cm라고 한다면 약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 같은 냉장고 하나를 가지고도 사실 그 놀이 방법이 아주 미묘하게 좀 차이가 나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우리 학부모들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부터 드는 생각이 집에서 그 2m, 3m 넘어가는 걸 찾는 게 아까 뭐 냉장고를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런 물건을 찾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 집에 그만큼 큰 소품이 많이 없으면은 학용품이나 책 같은 거 쭉 연결해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적성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아, 훌륭하십니까? 오. 예, 사실은 예, 다른 선생님 거 이야기에서 조금 이제 베껴와서 한 겁니다. 네. 있었거든요. 학용품 연결해서 뭐 20cm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학용품 연결해서 센티미터 개념을 익히는 놀이를 배웠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학용품을 이어붙이기는 활동은 네. 길이 감각을 쉽게 익히는 데다가 덧셈까지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수카드부터 학용품,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까지 모든 게 길이 재기에 사용될 수 있으니까 네. 직접 움직이고 재면서 아이와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뭐 소파 같은 가구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집에 뭐 어떤 거 하나를 들여놔야 되겠다던가 머리를 자르러 간다던가 뭐 주차 공간에 이게 뭐 얼마나 되냐던가 이렇게 평소에 길이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길이에 대한 감각을 점차 익혀나가게 도와주시는 거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정 선생님 그리고 송필근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요 저희 수다 홈페이지에서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들도 함께 보면 좋은 수다학.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